2019 서울모터쇼 현장입니다. 저는 지금 쉐보레 전시장 앞에 나와 있는데 아마 이번 모터쇼에서 많은 관람객분들이 관심 있었던 차량이 바로 이 쉐보레 부스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쉐보레 부스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쉐보레 전시장 메인 무대에는 바로 이렇게 붉은색 트래버스와 파란색 콜로라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이번 모터쇼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차량 중 하나가 바로 이 트래버스이고 또 콜로라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트래버스는요 GM의 대형 SUV 중 하나고요, 콜로라도는 GM의 픽업의 대표적인 모델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트래버스와 콜로라도가 어떤 차량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만나볼 주인공은 쉐보레의 픽업 트럭 쉐보레 콜로라도입니다. 쉐보레 콜로라도는 5403mm의 긴 전장과 1887mm의 넓은 전폭, 그리고 이륜과 사륜이 각각 1796mm와 1793mm의 전고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휠베이스는 무려 3259mm에 이르기 때문에 동급에서 가장 길고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쉐보레 콜로라도의 디자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쉐보레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쉐보레 듀얼 포트 프론트 그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보타이 엠블럼을 검은색으로 칠하고 있는데 굉장히 강렬하고 강인한 느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차량이 회색이라서 차가 갖고 있는 면과 선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단번에 보더라도 강인하고 견고한 느낌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헤드라이트 또한 굉장히 강렬하고 날렵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굉장히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연출하는데 아쉬움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쉐보레 콜로라도에는 견인고리를 전방에 2개를 배치해서 상황에 따라서 견인을 굉장히 용이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큼직한 안개등을 통해서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도 아주 밝은 주행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측면을 보겠습니다. 측면을 보면 전형적인 3박스 픽업 트럭의 이미지가 드러나는데 개인적으로 놀라운 건 캐빈룸이 굉장히 넉넉하게 연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측면을 보더라도 A필러가 굉장히 유연하게 이어져 있고 루프라인 또한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글쎄 앞으로 국내 출시 사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이드 스텝이 고정식으로 달려 있는데요, 무척 견고해 보입니다. 아마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신 탑승자분들도 쉽게 탑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한편 요 휠을 빼놓을 수가 없네요. 자, 휠을 보면은 랭글러라는 레터링이 새겨져 있어요. 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예, 바로 왔습니다. 이 타이어는 바로 오프로드 주행을 위한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콜로라도는 언제든 오프로드 주행을 할 수 있고 별도의 튜닝을 하지 않아도 오프로드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잠시 후에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사륜구동 시스템이라던가 다양한 기능들을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크 부분을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고요, 그리고 뒷모습에서도 이 차량의 감성이 고유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큼직하고 간결하게 마련된 이 데크 게이트를 통해서 큰 짐도 언제나 손쉽게 적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리어 범퍼 쪽에는 스텝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승하차를 용이하게 만든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이 데크 게이트가 굉장히 부드럽게 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크 게이트가 자, 이렇게 하면 소프트하게 열려요. 사실은 다른 차량들은 그냥 쾅쾅 하고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량은 마치 소프트 클로징처럼 소프트하게 데크 게이트가 개방이 되기 때문에 뭐 다치거나 이럴 일도 없을 것 같고, 또 굉장히 무게감도 가벼운 편이에요. 그래서 체격이 작으신 분이거나 근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도 아주 편하게 다룰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이 차량은 이렇게 언제든 트레일링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맞춰놓은 상태예요. 이거 보면, 자, 이를 통해서 실제 콜로라도는 3톤이 넘는 아주 큰, 아주 무거운 트레일링도 할 수 있는 그 고유한 강점을 갖고 있어서 언제든 오프로드는 물론이고 다양한 아웃도어 라이프 또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진 차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내 공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보레 콜로라도는 굉장히
대담하며 담담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단순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다양한 매력과 충분한 기본기를 쌓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스티어링 휠은 4스포크 타입의 스티어링 휠을 적용하여서 아주 다양한 기능과 아주 효과적인 조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센터페시아는 아주 직관적인 버튼 구성과 간결한 디스플레이 패널의 적용,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다듬어진 컨트롤 패널을 적용하여 다양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기어 시프트 레버는 상당히 높게 만들었죠. 이를 통해서 아마 다양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아주 기어 변속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쉐보레 콜로라도의 큰 매력이라고 한다면 바로 낮은 시트 포지션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놀랐던 부분인데 이렇게 스텝을 밟고 올라서면은 바로 시트가 있어요. 보통 픽업들이 한층 더 높은 곳에 시트가 있는 걸 배치하면 생각한다면 정말 낮은 시트 포지션인데, 이 시트 포지션이 낮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드라이빙 포지션을 조금 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연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칠 때 시트에 앉아보면은 엉덩이의 위치와 페달의 높이 차이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정말 일반적인 세단처럼 드라이빙 포지션을 연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드라이빙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어 레버가 이 팔걸이 높이가 거의 동일해요. 이는 주행 시에 팔걸이에 팔을 대고 아주 편안하게 변속을 할 수 있다는 관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 차량에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실내 공간에서의 만족감이 더욱더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열 공간은 어떨까요? 자, 2열 공간 함께 살펴볼게요. 자, 휠베이스가 워낙 길다 보니까 2열 공간의 레그룸도 상당히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센터에는 2개 USB 포트와 하나의 파워 아울렛이 장착되어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전자기기를 효과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매력이 있고요. 또 시트의 질감도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만족스럽습니다. 게다가 여기 센터에는 이렇게 암레스트가 있고 컵홀더가 굉장히 큼직하네요. 그래서 뭐 다양한 음료를 쉽게 보관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2열 공간 뒤쪽에는 이렇게 창문이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뒤에 있는 짐을 꺼내거나 뒤로 옮길 수도 있고요. 긴 짐을 적재할 수도 있는 그런 매력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 시트는 이렇게 손질을 하면 어떤지 벌어지냐면 이렇게 공간이 또 생겨요. 2열 시트를 접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적재 공간을 한번 살펴볼게요. 참고로 콜로라도는요, 데크의 길이가 좀 짧은 것 같지만 이 데크의 깊이가 굉장히 깊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도 1170리터라는 아주 넉넉하고 여유로운 적재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금 이렇게 전시된 차량처럼 많은 짐을 아래쪽에 싣고 그 위에 이렇게 크레드를 올려서 자전거 2대를 배치할 만큼 아주 넉넉하고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트레일링 능력은 물론이고 적재 하중 부분에서도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강인한 오프로더, 강인한 픽업 트럭이라는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재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재질이 정말 사람이 신발을 신고 올라갔을 때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에요. 굉장히 견고한 느낌도 있고요. 마치 아스팔트 바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견고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데크 높이가 굉장히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짐들이 튕겨 나가서라도 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높이가 확보되어 있는 게 이 콜로라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 데크 부분은 아마 지금까지 국내에 등장했었던, 예를 들어 과거 타코타라던가 지금 판매되고 있는 쌍용 렉스턴 스포츠나 스포츠칸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이고 강력한 강점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짐을 싣을 때도 바닥이 잘 포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손상에 대한 우려도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강인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어서 콜로라도의 파워트레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닛을 열어보면 바로 V6 다이렉트 인젝션이라는 글씨가 보이죠? 예, 맞습니다. 바로 GM의 V6 3.6L 가솔린 엔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그 버전이 좀 다르겠지만 캐딜락 CT6부터 시작해서 임팔라, 카마로, 그리고 쉐보레 콜로라도 등
GM의 다양한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매력적인 V6 엔진입니다. 실제 현재 이 콜로라도에 장착되어 있는 V6 가솔린 엔진은 최고 출력 312마력과 32.8kgm의 아주 두터운 토크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강력한 주행 성능은 물론이고 뛰어난 트레일링과 이제 오프로드 주행 성능까지 확보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쟁 모델들 그리고 국내에 나와 있는 다양한 트럭 픽업 모델들과 대형 SUV들이 이만한 출력을 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강력한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게다가 변속기도 8단이에요. 다단화 부분에서 확실히 강점을 갖고 있는 8단 자동 변속기를 통해서 4바퀴 혹은 2바퀴의 출력을 전달을 하고요. 이를 통해 상황에 따라서 아주 견고한 주행 성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프로드 주행에 대해서 이 차량은 정말 큰 강점을 갖고 있어요. 가장 먼저 오토트랙 TM 액티브 4x4 시스템을 장착을 해서 오토와 4하이, 4로우 그리고 2하이 등 다양한 드라이빙 모드를 확보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트랙션을 배분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홈로를 아주 콜로라도에게 아주 손쉬운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디퍼런셜 기능이 있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바퀴의 노면에 닿아 있는 바퀴가 출력을 낼 수 있다면 그 차량에게 그 바퀴에 모든 출력을 내서 어떤 험로든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 이러한 파워트레인 조합과 앞서 말씀드린 랭글러 터레인 타이어의 조합을 통해서 정말 뛰어난 주행 성능과 다양한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갖춰서 아마 국내에 있는 픽업 트럭 그리고 국내에 판매되었던 픽업 트럭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확보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오프로드 주행은 물론이고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자동차의 신뢰성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신뢰성 부분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게 바로 이 쉐보레 콜로라도의 강점이자 가장 큰 매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볼 차량은 바로 쉐보레 대형 SUV 쉐보레 트래버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차량 중 하나이고 또 실제로 데뷔를 앞두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번 서울 모터쇼 현장에서도 가장 많은 관람객들이 관심을 보인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쉐보레 트래버스를 현대 팰리세이드와 많이 비교하고 계시는데 저는 좀 반대예요. 왜냐면은 이 차량은 말 그대로 미국에서 생산되어서 수입되어 들어오는 미국산 대형 SUV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동등한 조건을 갖고 있는 차량 바로 포드 익스플로러와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포드 익스플로러와 함께 비교를 하면서 이 차량의 체격과 존재감 그리고 디자인과 실내 공간의 퀄리티 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보레 트래버스는 5189mm의 긴 전장과 1996mm의 전폭 그리고 1795mm의 아주 높은 전고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휠베이스는 3071mm로 굉장히 길고 넉넉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참고로 이 수치는 5040mm에 불과한 전장을 갖고 있는 포드 익스플로러보다 훨씬 길고요. 전폭은 거의 유사하지만 전고 또한 트래버스가 20mm가 더 길고요. 그리고 휠베이스 같은 경우는 210mm가량이 더 길기 때문에 말 그대로 팰리세이드보다도 크고 익스플로러보다도 반 세그먼트 이상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쉐보레 트래버스의 디자인을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쉐보레가 선보이고 있는 아주 날카로운 헤드라이트를 그대로 유지하고요. 이 안쪽에 보니까 쉐보레 엠블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그릴은 쉐보레 고유의 듀얼 포트 프론트 그릴을 통해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통일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참고로 옆을 보면은 클래딩 가드가 그리 크게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거 무슨 얘기냐? 바로 이 차량은 도심형 SUV, 즉 오프로드 성능보다는 온로드에 지향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 타이어는 충분히 오프로드 주행이 가능한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따라서 홈로를 달릴 수 있는 여유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측면에서는 매우 선 굵고 거대한 존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론트 팬더부터 시작해서 리어 램프까지 쭉 이어지는 라인을 통해서 아주 세련되면서도 웅장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고요. 또 윈도우 라인 또한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실내
실내 공간의 여유를 예상하게 만듭니다. 자, 후면은 이렇게 B필러 부분을 검은색으로 칠해서 플로팅 루프 스타일을 적용해서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그리고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는 다시 한번 날카롭게 다듬고 또 듀얼 램프 타입으로 적용을 해서 쉐보레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게이트는 가운데에 긴 크롬바를 적용해서 균형감과 함께 무게중심을 낮게 그리는 효과를 얻어냈고요. 그리고 차체 하단에는 이렇게 듀얼 타입의 머플러 팁을 적용해서 아주 강렬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트래버스의 후방 범퍼 아래쪽에는 트레일링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어요. 자, 과연 이 트래버스는 몇 톤을 이끌 수 있을까요? 바로 2톤이 넘는 트레일링 기능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 대형 SUV에 거대한 캠핑카를 얹고 쭉 야외 오프로드, 아웃도어 라이프 등 다양한 드라이빙 라이프를 즐길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이어서 실내 공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공간에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널찍하고 광활한 공간이 느껴집니다. 단번에 넓은 전폭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하는 부분이죠. 여기에 강인한 느낌이 드는 4스포크 스티어링 휠과 이제 아주 큼직한 디스플레이 패널이 자리한 센터 페시아가 눈길을 끕니다. 센터 페시아의 구성은 일반적인 쉐보레 차량들과 유사하지만 대형 SUV 특징을 살리다 보니까 컨트롤 패널이 조금 낮게 그려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루기 좋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기어 노브와 컵홀더는 마치 말리부를 보는 듯한 기분을 연출합니다. 또 계기판이나 마이링크 시스템 이런 부분도 이미 국내에서는 상당히 익숙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루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게다가 제가 눈길을 끄는 점은 바로 이 실내 공간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는 건 물론이고 아주 큼직한 시트와 넉넉한 공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운전자가 조금 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드라이빙 포지션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투박하게 보일지도 몰라도 곳곳에 다양한 이런 스티어링 휠 조절 기능이라던가 아니면 드라이빙 모드 셀렉터라던가 무선 충전 패널이라던가 다양한 편의 사양들이 장착되어 있고요. 캐딜락에서 있었던 리어 뷰 카메라 미러입니다. 즉, 요 부분을 당기면은 후방 카메라를 통해서 후방의 영상이 보이도록 하고요. 그리고 유사시에는 이걸 닫아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글래스 타입의 미러 타입의 리어 미러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이 리어뷰 카메라 미러를 통해서 아주 넓은 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짜 전체적으로 정말 큰 매력이 느껴지네요. 트래버스의 2열 공간과 3열 공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트가 굉장히 푹신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게다가 크기도 굉장히 커서 체격이 크신 분도 쉽게 탑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2열 도어에 정말 다양한 포켓이 자리하고 있어요. 정말 별의별 크기가 다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었던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트를 잡으면은 자, 다시 2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열도 생각보다 레그룸을 많이 확보한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뭐 성인 남성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패밀리 SUV라던가 뭐 체격이 작으신 분들이 탑승하기엔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시트 구성은 2+2+3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굉장히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2열 시트 중앙에는 이제 2열 공조 시스템과 다양한 파워 아울렛, 그 USB 포트 등 다양한 전자기기 충전도 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매력적이네요. 루프에 글래스 루프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이 부분은 또 개방이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개방감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대형 SUV라고 한다면 역시 적재 공간에서의 경쟁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쉐보레 트래버스는 3열을 모두 다 쓰더라도 650리터에 이르는, 이제 정확하게는 651리터에 이르는 아주 넉넉한 적재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렇게 3열 시트를 접어서 2열 시트만 사용할 때도 1636리터에 이르는 아주 넉넉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2열 시트까지 모두 폴딩할 때는 최고 2780리터에 이르는 아주 넉넉한 적재 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짐을 효과적으로 적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치 장기간의 차박, 오토캠핑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분들이 뭐 2열 시트나 3열 시트를 전동으로 접을 수 없다라는 부분을 좀 아쉬워하시겠지만 글쎄요, 기능성으로 본다면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렇게
트렁크 아래쪽에는 이렇게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크고 작은 짐을 적재하기에도 아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V6 가솔린 엔진과 9단 자동 변속기는 물론이고 스위처블 AWD 시스템이라고 하여서 이제 전륜 구동으로 가동 시에는 후륜의 움직임을 완전히 차단하여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AWD 시스템을 갖췄고요. 여기에 스테빌리티 트랙과 ESC 시스템, 그리고 트랙션 모드와 셀렉트 다이얼을 적용하여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주행 성능과 주행 모드, 그리고 주행 효율성을 연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쉐보레 트래버스는 온로드는 물론이고 오프로드에서도 더욱 강력한 주행 성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19 서울 모터쇼 쉐보레 전시장에서 쉐보레 트래버스와 쉐보레 콜로라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먼저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쉐보레 트래버스는 대형 SUV로서 포드 익스플로러하고 아주 직접적인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포드 익스플로러가 5,400만 원부터 판매가 되고 있는데, 트래버스의 상품성이라던가 이런 공간, 체격, 그리고 주행 성능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그보다 더 이상의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입 SUV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포드 익스플로러는 어딘가 모르게 좀 투박하고 단조로운 느낌이 있는데, 트래버스는 체급보다도 굉장히 날렵하고 강렬한 좀 스포티한 느낌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V6 가솔린 엔진의 매력, 사실 이게 그 캐딜락을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저 V6 엔진 진짜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V6 엔진 매력이 이 트래버스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또 9단 변속기란 다단화대 변속기, 그리고 스위처블 AWD 시스템에 아주 탁월한 AWD 성능까지 감안을 한다면 정말 매력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차가 바로 이 콜로라도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트레일링에 대한 갈증이 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3톤이 넘는 트레일링 기능을 갖고 있는 픽업 트럭이라, 야, 그것도 AS 채널망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쉐보레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많은 분들이 지금 자꾸 쌍용 렉스턴이나 렉스턴 스포츠 칸, 스포츠들 이런 차량들과 비교를 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아예 세그먼트가 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특히 실내 공간의 여유라던가 이런 드라이빙 포지션에서 오는 매력은 정말 물론 이제 쌍용 자동차가 SUV와 RV, 트럭 이런 부분에 참 많은 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쉐보레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이 정말 많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정말 시장이 요구하는 차량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봐요. 게다가 쌍용 렉스턴 스포츠와 렉스턴 스포츠카는 한국에서 픽업을 만드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그럴싸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콜로라도를 타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각종 기능들을 살펴보면, 야, 맞아, 픽업은 이래야 돼 라는 느낌이 들 만큼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과 이런 많은 경험이 담겨 있다는 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렉스턴 스포츠 칸이 2천만 원 후반대부터 시작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이거는 애초에 상위 모델에 들어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4천만 원이 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지금 애초에 이 V6 엔진이 주는 그 폭발적인 성능과 강력한 트레일링 기능까지 고려를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쌍용 렉스턴 스포츠 칸보다도 한참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사양이라고 느껴질 것 같아요. 게다가 참고로 저 V6 엔진이 연비가 되게 좋아요. 네. 실제로 2톤이 넘는 이 대형 세단 캐딜락 CT6가 CT6 V6 사양을 이제 정속 주행을 하면서 확인해 보면 리터당 14km가 넘는 효율성 확인할 수 있고요. SUV인 이제 XT5 또한 리터당 13.5, 13.8 이 정도의 아주 우수한 효율성을 연출을 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저 콜로라도도 훨씬 더 만족스러운 주행 성능과 효율성을 선보일 거라는 기대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본다면 분명 이 콜로라도는 체격적으로는 렉스턴의 비교 상대가 되겠지만 주행 성능이라던가 차량이 갖고 있는 오토 트랙 그 4x4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요소들을 봤을 때는 한참 더 한 세그먼트 위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두 차량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대비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시장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량의 가치적인 부분, 기본기적인 부분, 특히 제가 콜로라도 보면서 느낀 건데, 사실 픽업 트럭이라고 한다면 저렴하게 타고 많이 타는, 그냥 편하게 타는 차잖아요. 근데 저 차는 이 보닛과 보닛 아래쪽, 그러니까 보닛 안쪽, 엔진룸 쪽의 패널, 그리고 엔진룸 패널 아래쪽에 있는 패널들이 모두 동일한 아연 도금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차량의 기본적인 소재라던가 기본적인 조립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차량이라는 거예요. 물론 실내 부분에서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차량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과 우수한 주행 성능,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두 차량을 살펴보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쉐보레 트래버스와 콜로라도가 궁금하신 분들, 그렇지만 이번 모토쇼에 오지 못하신 분들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쉐보레 콜로라도 그리고 쉐보레 트래버스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모토쇼에 오지 못하셨던 분들이 좀 궁금증을 좀 더 해소하셨고, 또 차량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